어머나 세상에, zarf가 찢어지면 싫어요. 그리고 perlicue를 종이에 베이면 진짜 최악이죠.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라고요? 만약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은 원어민들도 잘 모르니까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매일 보고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이들의 공식 명칭은 실제로 원어민들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지금부터 배워볼 거거든요.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새 글 알림을 켜서 밝은 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Turtle은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말하기 전에 망설이는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정말 어색한 순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경우겠죠? 계단의 핸드레일 아래에 있는 기둥같이 생긴 지지대는 baluster라고 부릅니다. 가구나 발코니, 현관에 지지대로 사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vegetus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신체 부위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태아의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귀마개는 필수겠죠? 귀하니까 말인데요. earworm이 있는 거 너무 싫지 않나요? 우리가 수능 금지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노래면 더더욱 싫죠. 네? 뭐라고요? 제가 귀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요? 왜? 아니에요. 윗입술과 코 사이에 있는 피부 조직, 즉 인중을 영어로는 philtrum이라고 합니다. 코수염이 여기서 잘 자라죠. 싸이 노래 좋아하세요?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화장을 고치는 고두심씨. 네? 굳은 심지라고요? 진짜 창피하네요. 이런 걸 영어로 Monday Green이라고 한답니다. 가사를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잘못 들은 거죠. 다들 벨트 매시죠? 저기 그 버클 옆에 달려있는 작은 고리 같은 거예요. 왜 벨트 남은 끝부분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영어로 뭘까요? keeper라고 한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불러요. 자신의 손톱을 한번 보세요. 손톱 끝쪽에 반달처럼 생긴 흰 부분 있죠? 그건 루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 손톱 깨무는 버릇 있으신 분들 자꾸 루뇨를 먹지 마세요. 만약 정말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예를 들면 피제 스피너 같은 거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물건의 용도는 뭐죠? 그런 도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gobbins라고 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란 얘기인가요? perlicue 있네요. 그 외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물갈퀴 같은 피부 조직 말이에요. 검지와 엄지로 애를 만들 때 정말 눈에 띄죠. 저기요, 그러고 이마에 갖다 대지 마세요. 루저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짜증날 때가 있죠. 완전 맛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끈적끈적한 조각이 방해를 하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fallen bundle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체관이라고 하죠. 과일이 자라는 동안 영양분을 과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거나 잠에서 깨어나면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면서 근육이 긴장되죠. 이것은 영어로 pendiculation이라고 합니다. 뭔가 팬다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의사들은 griffinage를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읽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의사들의 악필은 만국 공통인가 봐요. griffinage 치료법이 있나요? 글씨 쓰기 연습뿐이겠죠? bumbershoot는 그저 우산을 뜻하는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우산이라는 의미의 umbrella와 낙하산이라는 의미의 parachute의 합성어예요. 아마 요즘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매우 구식의 미국 속어거든요. ferrule은 연필 끝에 붙어있는 지우개 바로 아래에 보이는 작은 금속 조각입니다. 그 목적은 지우개를 나무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간단하고 효과적이네요. 집에 손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미친 듯이 1시간 동안 집을 청소할 때 이것을 영어로 scurryfunge라고 합니다. scurryfunge 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리창의 단면을 작은 사각형으로 분리하는 나무 틀 같은 거 있죠? 우리는 창문살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에요. 영어로는 muntin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창문은 하나의 통유리로 만들어지죠.
어떤 창문은 통유리로 만들어졌지만 먼트는 창문의 디자인 효과를 더해주죠. 게다가 유리가 매우 강하지 않으면 이 조각난 창문 덕에 더 튼튼해집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문지르면서 동시에 페이트를 두드릴 수 있나요? 된다면 능력자시네요. 혹시나 페이트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수리예요. 애글렛은 재킷 끝이나 신발 끈 끝에 붙어있는 작은 금속 혹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끈 끝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죠. 혹시 신발끈에 애글렛가 없나요? 신발끈을 구멍에 넣을 수나 있을까요? 한번 잘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의 armside를 매일 입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개네요. 이 말은 바로 옷에 있는 진동둘레 암홀을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디자이너나 재단사가 쓰는 전문 용어이니까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널더를 이용하고 있어요. 널더는 칫솔 모 위에 짜놓은 작은 치약덩이를 말합니다. 양치 매일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우물정자라고 부르는 이 기호의 영어 이름을 대부분은 해시태그나 전화기의 파운드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호의 원래 이름은 octothorpe예요. 이 버튼은 사람들이 외부 회선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에 연결할 때 누르는 기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은 지 4시간이나 지났네요. 갑자기 배에서 너무나 익숙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배에서 밥 달라는 꼬르륵거리는 이 소리를 볼보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소화액과 가스가 소화기 내부를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식을 좀 먹으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화면이 멈춰서 컴퓨터를 껐다 켰다를 반복한 경험이 있나요? 매우 성가신 일 주제에 이름도 있어요. 무언가를 끄고 다시 켜는 행동을 파워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와인병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로 펀트라고 불립니다. 와인 침전물이 고이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구조랍니다. 니블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새벽 2시에 부엌에서 조용히 혼자 하는 일을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죠. 여자 조카를 뜻하는 niece와 조카를 뜻하는 nephew 말고 성중립적인 표현입니다.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brother and sister 대신에 성중립적인 단어인 sibling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특히 힘든 운동을 한 후에 갈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 스포츠 음료나 물을 매우 급하게 들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exerts라고 합니다. 완벽한 거품이 있는 시원한 맥주를 주문한 적 있나요? 그 거품은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balm이라고 하죠. 그것은 맥주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방식 덕분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오이스터 페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굴이 담긴 통? 힌트는 미국에서 이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드나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때 나오는 네모난 흰색 상자가 있죠? 이걸 오이스터 페일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걸 펼치면 일회용 접시가 만들어진답니다. 꽤 괜찮죠? 그렇죠? 다음번에 커피숍에 갈 때는 zarf를 들고 나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니, 스카프가 아니라 zarf예요. 이것은 컵의 열기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주는 컵홀더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린 후 공기 중에 어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페트리콜이라고 불립니다. 토향, 화합물과 식물의 천연 오일이 함께 섞여 나는 특별한 향기죠. 아, 정말 좋네요. carrot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당근이 아니라 carrot이요. 이것은 거꾸로 된 V처럼 생겼어요. 이것은 문장에서 단어를 빼거나 구를 삽입하는 데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학 방정식에도 찾을 수 있고 지금 키보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tittle를 잊지 않고 써주나요? tittle는 I나 J 같은 글자 위에 붙어있는 작은 점들을 의미합니다. 점의 이름이라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같은 질문에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둘 다 붙이죠.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 둘 다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60년대에 이렇게 생긴 구두점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느낌표와 물음표가 같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죠. 인테러뱅이라고 알려진 구두점은 시간이 지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발가락을 찔리거나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리면서 외치는 강력한 단어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적으면 이렇게 쓰죠. 만화책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호 모음은 Growlix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어로 나눗셈 기호, division sign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건 그냥 별명일 뿐이에요. 원래 이름을 불러보세요. Obelus. 옆으로 눕혀놓은 숫자 8처럼 보이는 무한대 기호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lemniscate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어떠셨나요? 만약 원어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면 이 영상에 나온 어려운 단어를 하루 한두 개씩 외워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어휘로 사용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괴짜라고 생각하거나요. 어쨌든 둘 중 하나겠죠? 이 영상에 나온 어휘들 중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나요? 있었다면 몇 개나 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